네, 안녕하세요. 4학년 교과 미리보기 마지막 시간, 도덕 시간입니다. 과학은 제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을 제 학교에서 하는 거 제가 분석하고 올리는 건 조금 월권일 수도 있어서 과학은 하지 않고 도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역시 내용 구성 소개, 질서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도덕은 일주일에 1시간 을 과목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로 이 도덕이라는 건 이제 사회에서 우리 같이 활동을 할 때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서로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 도덕을 꼭 교과로만 1시간만 배우고 끝 이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사회 활용이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이 도덕 과목인데요. 도덕은 이렇게 4개의 내용으로 큰 틀로 구성이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라고 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덕목들은 물론 인내, 성실, 자아 존중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지키는 활동들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지킬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습관을 참으면서 고치기 이런 활동들을 나중에 계획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내가 지키고 싶은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자신과의 관계로 자신이 혼자 이걸 스스로 지켜나가는 거고요. 타인과의 관계, 이거는 타인과의 개인적인 1대1 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과 지킬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동, 배려, 존중, 다른 친구에게 나갈 때 존중하며 협동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기, 역지사지,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기, 기분 생각해보기 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 했지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나는 너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지, 나는 상처를 안 받지만 그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반대로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 해서 기분이 안 나쁜 말을 했겠지만 나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걸 조심하게 되는 것을 주로 타인과의 관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회 공동체의 관계는 이 학교라든지 애들은 학교, 학원, 여러분들은 이런 구성과 관련해서 또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지켜야 할 것들, 사회에서 지켜야 할 것들, 규칙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규칙 만들기 활동들도 최대한 해보면서 그것들을 지키는 연습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 규칙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 법적인 것들. 다음 자연 초월과의 관계는 자연 보호, 이렇게 텃밭길이라는 많은 생태교육을 하고요. 하지만 학교뿐만이 아니라 애완동물도 있고 사람도 사실 생명이잖아요. 이런 생명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우는 것들이 이 자연 초월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교육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이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과 이게 잔소리가 점점 되어간다는 것, 사실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처음에 남겼지만 나와 반대 입장을 생각해보고 이성교육과 연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도덕교육은 그래서 덕목을 수업 시간에 익히게 됩니다. 덕목이라는 걸 이제 예를 들어서 협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협동이다. 사실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인내, 성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이것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독서를 통해서 실천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역할극을 통해서 역할극을 흔히 많이 하게 될 건데 도덕 시간에는 역할극을 통해서 감정을 이입을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할극이 좀 많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역할극을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덕목이 적용되는 상황을 그리면서 알게 되고요. 이랬을 때 나와 반대 입장은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화하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 상황에서의 습관화. 이 덕목을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말짱 두루묵이고 머릿속에만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습관화하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습관화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지켜라 이런 것들보다는 물론 사람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니까 아이들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고 놔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이
잘못이 있는지 이해하고 생각해보고 내가 이거를 나는 상관이 없지만 나 상관이 없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내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이게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니 그걸 조심하자, 금지하자, 하지 말자,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하지 말자라는 것을 결국 배우는 게 나와 다른 입장을 생각했을 때 나는 솔직히 상관없지만 다른 친구는 조금 더 기분이 나쁠 수 있겠구나. 다른 건 이건 좋지 않은 행동이구나. 옳지 않은 행동이구나.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도덕 교육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인 군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는 것이 도덕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 생활 속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도덕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굉장히 좀 깁니다. 가족회의를 통해서 집에서 지킬 계획 세우기인데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공유하기. 가족들과 공유해 가족들도 잘하고 있다, 아니면 잘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이 가능하니까요. 대신에 말을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죠. 대신 약속 이행에서 적절한 보상을 협의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 3회만 지키기 아니면 했었는데 잘했어. 그러면 주 4회 지키기, 월 20회 지키기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물론 그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이게 좀 필요하구나, 지켜야겠구나 라는 거를 내재적으로 가르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섭게 혼도 내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하면 안 된다라는 벌도 주어지는 거고, 아니면 해야 된다라는 상도 주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 벌과 상을 통해서라도 강요가 아닌 어쨌든 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아니면 상을 받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이 결국은 인성교육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도덕만은 아니고 다른 것들 모두가 다 인성교육에 연계가 되는데, 흔히 인성교육 이야기하면 이 도덕이라는 과목들을 요즘에 많이 중시하게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성에 대한 논란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또 굉장히 어려운 교육이기도 한 게 이 인성교육입니다. 사람마다 생활이 다 다르고 각자의 생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모두가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최대한 금지하는 것이, 적어도 이 구성원 안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이들이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과 사회적 능력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고, 그렇게 필요한 교육을 오히려 하는 것이 요즘의 도덕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